오늘 아침 연락처를 열어본 적 있으세요? 스크롤을 내리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이 사람 요즘 왜 연락이 없지? 분명히 얼마 전까지는 잘 지냈던 것 같은데. 답장은 짧아졌고, 만나자는 말은 어느새 다음에 봐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는 그냥 조용해졌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큰 싸움은 없었거든요. 뭔가 결정적인 사건도 없었어요. 그래서 더 억울하고 더 답답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알아야 사과라도 하지, 뭘 잘못했는지조차 모르니까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 힌트가 있어요. 심리학자 존 고트만은 3,000쌍 이상의 커플을 수십 년에 걸쳐 관찰했어요. 그는 어떤 관계가 오래가고 어떤 관계가 끝나는지 예측하는 요인을 발견했는데, 그건 큰 다툼이나 배신이 아니었어요. 아주 사소한 순간들이었죠. 상대방이 말을 걸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신혼부부를 6년 후에 다시 만났더니 이혼한 커플은 상대방의 말 걸기에 고작 33%만 반응했고, 여전히 함께인 커플은 86%나 반응하고 있었어요. 관계는 드라마가 아니라 일상의 반응으로 만들어지고 일상의 외면으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어쩌면 자신의 모습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사람들이 말없이 멀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는지를 조금은 알게 되실 거예요. 관계를 망치는 대화 습관 3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의 고민을 들으면서 속으로 이미 답을 준비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친구가 말해요. 나 요즘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 상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알아주지를 않아. 그러면 뭔가 자동으로 나와요. 야, 그럼 이직 준비해야지. 그거 네가 성과를 더 눈에 띄게 보여줘야 해. 내 말 들어봐. 그 상사 유형은 이렇게 다뤄야 돼. 상대방은 위로받고 싶었는데 저는 판결문을 읽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까요?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사실 이 행동의 바닥에는 통제 욕구가 깔려 있어요.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내가 더 나은 위치에 있다는 걸 무의식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죠. 친절한 척하지만 사실은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충동이에요. 문제는 상대방이 이걸 느낀다는 거예요. 표현은 못하지만 알아요. 이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들으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더 잘한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구나. 그렇게 마음의 문이 조금씩 닫혀요. 다음번에는 덜 힘든 척하게 돼요. 다음번에는 더 가벼운 이야기만 하게 되고요. 실제로 조언은 상대방이 먼저 요청했을 때만 선물이 돼요. 요청하지 않은 조언은 아무리 좋은 의도여도 침범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다음에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거든 바로 대답하지 말고 5초만 기다렸다가 이렇게 물어보세요. 많이 힘들었겠다. 지금 너한테 필요한 게 내 생각이야? 아니면 그냥 들어주는 거야? 이 한마디가 생각보다 관계를 많이 바꿔요. 두 번째입니다. 사회학자 찰스 더버는 1,500건의 실제 대화를 직접 관찰하고 기록하면서 불편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상대방의 이야기에 공감한다고 믿으면서 사실은 대화의 방향을 자신에게로 돌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는 이걸 대화적 나르시시즘이라고 불렀어요.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돼요. 나 이번에 프로젝트 발표 망쳤어. 진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다.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 예전에 임원 앞에서 발표하다가 파일이 안 열린 적 있거든? 나는 공감을 표현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은 자기 이야기가 내 경험 밑에 깔려버린 느낌을 받아요. 아, 이 사람은 내 감정에 관심이 없구나. 결국 자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구나. 더보의 연구에서 흥미로운 건 이게 악의 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심으로 공감하려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도 그런 적 있어 라는 말이 위로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공감과 경험 공유는 달라요. 공감은 상대의 감정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경험 공유는 내 얘기를 꺼내는 거거든요. 대화를 테니스에 비유하면 공을 받으면 다시 상대에게 쳐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공을 받자마자 주머니에 넣고 자기 공만 계속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엔 상대방이 기다리다가 나중엔 그냥 라켓을 내려놓고 코트를 떠나요. 대화의 비율을 한번 바꿔보세요. 내가 말하는 게 3, 상대방이 말하는 게 7이 되도록요. 내 역할은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 상대방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때 기분이 어땠어?
그게 제일 힘들었겠다. 이런 말들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사람 나한테 진짜 관심이 있구나를 느끼게 해줘요. 재미있는 건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많이 들어준 사람을 기억할 때 대화가 정말 잘 통하는 사람이라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내가 덜 말할수록 상대방은 더 좋은 대화였다고 느껴요. 세 번째입니다. 이건 좀 까다로워요. 스스로를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이야기거든요. 나 원래 빈말 못하는 사람이야. 알지?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솔직히 말하면 그 머리 스타일 별로인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자신이 정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뒤끝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상대방은 어떨까요? 경영 전문가 김스캇은 솔직함을 분석하면서 흥미로운 기준을 제시했어요. 솔직함이 좋은 것이 되려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한대요. 직접적인 표현과 상대방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 이 두 개가 같이 없으면 솔직함은 그냥 공격이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진실을 말하는 것과 무례하게 구는 건 다른 거잖아요. 팩트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자존감을 건드리는 건 솔직함이 아니라 상대방을 내려다보는 방식일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말을 내뱉은 본인은 뒤끝이 없지만 상대방의 가슴엔 그 말이 며칠이고 남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잊었는데 상대방은 그날 밤 혼자 그 말을 곱씹고 있어요. 앞으로 말하기 전에 딱 세 가지만 물어보세요. 이게 사실인가? 지금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걸 친절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라면 그 말은 일단 삼키는 게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침묵이 때론 가장 품격 있는 표현이 되기도 하니까요. 여기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습관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외로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조언을 쏟아내고, 내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서 내 얘기를 꺼내고, 먼저 상처받기 싫어서 독한 말을 뱉어요.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모두가 인정과 연결을 원하는 인간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나를 증명하려 할수록 사람들은 멀어지고 내가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공간을 만들어줄 때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오늘 당장 뭔가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돼요. 사과 문자를 보낼 필요도 없고 새로운 대화 기술을 연습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음에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달라지기 시작해요. 오늘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뜨끔했던 게 어떤 거였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 혼자만 알고 끝내기엔 아까운 이야기들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구름씨가 하나하나 읽을게요. 생각을 쓰는 구름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